그날 경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고의 상품만을 골라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그날 경매. 저는 오늘 경매 진행을 담당한 경매사 이광용입니다. 저를 도와 오늘의 상품을 소개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문식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경매품은 놓치면 후회하실 정말 귀한 상품입니다. 바로 뭐요? 경복궁입니다. 아니 다 주는 예산을 거예요? 충당한다고 저희 조선 것을 판다고요? 아니 저 왕국을 모형을. 경매해 둔다는 게 말이 돼? 저거 팔아서 300억 채울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정말 높아진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복궁의 전각들은 정, 루, 헌, 제, 각, 합, 강, 전. 위로 올라갈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급이 높은 전각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품은 근정전 양 옆에 있는 홍문관과 비현각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인지 교수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홍문관은 이제 크롱자, 그럴문자, 그러니까 학문을 키운다 이런 뜻인데요. 궁중의 도서를 관리하고 또 국왕을 자문하는 그런 국왕의 최측근, 핵심 참모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비현각은 밝음을 키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동궁의 세자가 거처하고 학문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과 세자가 조선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이 홍문관과 비현각. 그러면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문관. 네, 응찰하셨습니다. 어이구, 저쪽에서도 손을 드셨네요. 호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과연 얼마까지 갈까요? 네! 화월별작이 가져갔습니다. 별장이요? 말도 안 그게 뭐야? 이번엔 비현각 경매 시작합니다. 호가 들어갑니다. 네! 오! 네! 남산장의 낙찰입니다. 남산? 화월별장과 남산장이면 기생집이죠? 조금 우아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요정. 예. 참고로 이 두 곳의 단골 손님들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럼 왕궁이 기생집에 지금 팔려나가는 거예요? 아니 한국 최고의 지성이 기생집으로 변모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의의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좀. 네, 이번에는 자선당 경매하겠습니다. 자선당. 선을 돕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세자, 그다음에 세자빈이 기거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 백성들을 이제 다스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하는 인덕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집입니다. 조선의 미래가 연걸어가는 곳 자선당.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예, 호가 시작하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엄청나게 치열한데 저 앞에서 손 드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저런 금액이 이건 뭐 경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바로 낙찰입니다. 이번엔 개인 낙찰자 오쿠라 키이치로 씨. 개인 미술관을 장식하는데 쓰실 거라고 하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각조각 해체해서 잘게 해체해서 일본까지 잘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권위가 땅에 진짜 처박히고 있네요.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 루, 헌, 제, 각, 합, 당, 전 중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전각. 바로 선원전입니다.
선원전은 역대 국왕들의 어진, 그러니까 초상화를 모셔놓은 가장 엄숙하고 장엄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까지도 지금 팔겠다고 내놓은 겁니다. 네,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서 매우 안 들죠.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아니 저 이광용 경매사님 아무리 그래도 선원전까지 파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정말 제발 좀 멈춰주세요. 왜 저희 말 안 들어주세요? 아니 왕들의 어진을 모시는 곳이면 그러니까요. 우리 진짜 어떻게 조선에 혼이 담긴 곳인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팔 게 따로 있지. 아니 교수님도 너무 옆에서 너무 자분자분 설명을 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너무 심지어 웃고 계세요 지금. 저런 게 친일파의 모습이에요. 교수님. 자, 그러면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가 있었네요. 이 선원전은 경매 물품에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선원전은 한국병탄, 조선병탄의 초석을 닦으신 이등방문 씨, 이 또 히로부미의 사당을 짓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또 히로부미 사당을 짓는데 지금 쓴다고요? 네, 진짜.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장춘당공원 쪽에 방문사 지으려고 지금 저러는 거네. 진짜. 이게 지금 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교수님? 네, 방문사라는 저기 사찰에 있었으니까. 이 전각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병탄이 됐던 1910년에만 일제는 경복궁의 전각 5천여 칸 중 4천여 칸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결국 해방이 된 후에 남아있던 경복궁의 전각 수는 857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날 경매 김문식. 이광민이었습니다. 5천여 칸 중에 857칸밖에 안 남았다니 거의 90% 가까이 팔려나간 거잖아요. 무슨 이거 장기 척추해서 파는 것처럼 맞아. 심장 빼고 간 빼고 이렇게 해서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너무 진짜 그렇죠. 속이 상해요. 사실은 근데 또 그걸 사간 사람이 아까는 이제 주로 일본인들 이름만 거명됐지만 조선인 친일파라든지 조선에서 나름대로 돈을 벌었던 분들 중에 그거를 사서 자기 집의 특정한 부분에 장식하는 무슨 당의 석재 어디다 계단에 딱 놨어. 야 이거 어디 당에 있는 석재에서 내가 완전 계단에 자랑거리가 설치한 거야. 되겠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 아니겠어? 그 역사 의식과 그 그러니까요. 문화재에 대한 그 의식이 전혀 아예 없죠. 없는 그렇죠. 행동인데요. 당시 이제 경매가 난 이제 기사인데요. 이게 그 일제가 이제 경복궁을 경매하면서 그 총독부 간보에 실었던 공고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면 입찰 불하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경성 서울에 경복궁 구내의 건물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특정한 건물 이름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여기 보면 흥례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 자리가 나중에 이제 조선총독부 건물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그 건물과 주변에 있는 변소라든지 문 같은 걸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이제 불화를 한다는 그런 공고가 한 얼마 정도에 팔렸나요? 칸별로 단가가 나오는데요. 한 칸에 15 내지 27안. 대략 계산을 해보면 30만 원 전후 한 칸에 건물 한 칸에 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너무 얼값인데? 경복궁 건물들 조각조각 내서 이제 판매를 한 거죠. 이제 결국은 테러진 한쪽에서는 경복궁 건물을 흘러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최악의 일석이조를 했다. 이렇게 아니 얘기해요. 그게 헐값에 팔아 넘기면서 또 이제 그 돈을 충당해서 다시 조선 총독부로 올리고 이런 게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그 작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으로 쓰는 일석이조의 나쁜 짓을 벌인 거잖아요. 나쁜 쪽으로 머리 돌아가는 건 아주 천부적이었죠. 네. 그것이 해체되는 순간 그게 넓은 대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특정한 행사를 하는 거죠. 자신들과 관련된 통치 이벤트를 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1915년에 조선물산공진회가 되겠습니다. 조선물산공진회라면 일제가 그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 행사였잖아요. 예, 이게 물산공진회는 조선시정 5주년 기념이에요. 우리가 너희한테 베푸는 정치를 한 5년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마. 세상에. 라고 해서 물산공인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전시관이 다 있어요. 우리 고장은 농업이 발달한 데야. 그러면 어떤 농업이지? 그러다 보면 뭐 개, 돼지 막 이렇게 데려와서 축사로 짓기도 하고 전시 궁궐 안에 축사를 짓기도 하는 거죠. 네. 일부러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별별 걸 다 배치고 그러니까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시 공간 속에 드러내는 방식만 취하면
사람이 많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나름 굉장히 중요한데 5년을 기념하는 선전의 장인데 그래서 이게 놀이문화의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꽃놀이를 한다든지 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간다든지 비행기 뛰었다고 예, 예. 들었어요. 아, 네. 대박. 그다음에 이제 에어쇼잖아요. 사실은 그런 놀이문화의 최고의 악보는 기생들을 동원해서 공연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저 포스터가 혹시 그 홍보 포스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은 당시에는 음주 가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막 축하 네, 공연 네. 하듯이 당시 예. 기생들이 이렇게 동원이 된 아, 그럼 거죠. 이제 조선인 기생을 예. 초청해서 네, 네. 당시에 공연을 1915년 시점에 공연장에 나타나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장료가 10전인데 다 오늘날 돈으로 500원이에요. 나는 엄청 평소에 싸다. 내가 저 사람들의 노래나 춤을 들으려면 거기 가서 마시면서 들어야 돼요.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나는 10전만 내고 들어가서 열심히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서 구경할 수밖에 없죠. 네네. 당대의 미인들을 보는데, 당대의 노래를 듣는데 네. 심지어 왕궁이었던 곳에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없는데 예. 단돈 500원을 내고 들어갈 수 있다니까 얼마나 또 매력적으로 네네. 느껴졌겠어요. 아니, 그런데 네. 그 왕궁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권위와 그런 성스러운 약간 그런 공간이었던 곳이 이렇게 기생집으로 변했다는 건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어서 권위를 보여줬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니네가 알고 있던 과거의 통치자는 권위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를 보여주는 거죠. 테라우치 총독이 그 공진의 계사에서 한 말이 걸작인데 공진의 모든 은덕은 메이지 천황께서 조선 백성을 거둬서 일어난 것이다. 이런 망언을 하게 되죠. 보선 궁궐을 회철한 게 이것뿐만 아니라 왜 덕수궁 공원으로 만들고 저 때만 해도 창경궁이 아니라 창경원이라고 해서 거기 막 맞습니다. 동물원 식물원에 만들어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동물을 보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사실 저도 그냥 봄이면 데이트하러 가고 우리 궁궐 너무 아름답긴 해요. 맞아요. 모슬은 최고인데. 맞아요. 아름답다는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그런 역사적인 사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일제가 어떻게 보면 궁궐을 지금 동물원으로 쓰고 쇼장으로 썼잖아요. 이 궁궐의 소중함을 혹시 모르고 있었나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일본의 교토 이제 옛날 수도죠. 지금은 동경이 수도가 됐지만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우리가 일왕이라고 부르는 천황이 살던 곳은 교토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살던 곳이 고쇼라 그런다. 임금어자의 장소조차도 고쇼라는 곳인데 그대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거기를 관람을 하려 그러면 바로는 안 돼요.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갈 때도 항상 안내인을 따라서 다녀야 되고 뭐 일본 사람들 거기 또 문화 행사나 이런 데 참여를 굉장히 영광으로 알고 그러거든요. 그 자기들의 그 왕궁은 그대로 보존을 한 거죠. 이거는 한 500년 이상 된 왕궁을 보존을 하는데 우리의 그게 해당되는 것이 경복궁인데 경복을 지금 철저하게 푸시고 있는 거예요. 아는 놈이 더하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문화재 관리 잘하고 궁궐 보존을 그렇게 잘하면서 우리나라 궁궐은 이렇게 다 파헤쳐 놓은 거잖아요. 진짜 이 궁궐이 조선한테도 얼마나 상징적이고 그 문화적으로 소중했는지 잘 아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궁궐은 파괴의 대상이었잖아요. 경복궁이란 넓은 땅에 1915년에 물산공진회를 열게 되었고 그게 끝나자마자 이제 공간이 넓게 확보됐잖아요. 네. 1916년부터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첫 삽을 뜬 사람도 제1대 조선 총독인 테라우치 마사다케고요. 그야말로 첫 삽이네요. 네. 아, 세상에. 자, 아무튼 우리의 그 정궁에 정궁인 경복궁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와, 저렇게 산을 가로막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죠. 저 네네. 석조 건물이 들어서는 모습만 봐도. 아, 만세삼창을 하고 또 한켠에서는 이 조선인들은 정말 울고 짓게 되죠. 저거 보면서 저도 눈물 흘리고 싶네요. 총독부가 완공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제 공사기간이 늘어나니까 공사비가 이제 뛰었어요. 그래서 당시 돈으로 675만 엔. 그래서 지금 한산 한 600억 정도 돈이 들어갔다 그러고요. 공사에 투입된 인원만 하더라도 매일 한 800명 정도. 그래서 한 해에 한 200만 명 정도 인원이 동원되는 그런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완성된 총독부가 영건평이 9,600평 정도 됐다 그러고요. 지상 4층
당시로선 동양 최대 건축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서양식으로 네, 네. 이렇게 지었고 총독부 내부에 들어가면 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국화를 천장에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회의실에 거대한 옥자를 놓고서 이제 시무식을 하거나 어떤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총독이 바로 이 옥자에 앉아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러니까 왕인 거죠. 조선의 왕처럼 하는 그런 세상에. 장면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데라우치는 진짜 새로운 조선의 왕이라는 그런 꿈을 꿨나 봐요. 네. 아니 실제 그 사람의 닉네임이 조선왕이었어요. 아 진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는 네, 네. 무소불위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근정전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열리면 과거에 왕이 앉았던 자리 용상에 그 사람이 앉아서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을 했으니까 누가 봐도 왕이죠. 긍정전에서요. 예. 거기 임금만 앉을 수 있는 자리죠. 예,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테라우치가 앉아 있고 지금은 조선 총독들이 앉아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다 왕이죠. 정말 기고만장, 오만방자, 세상에 진짜. 아나뭐 이게 말이 예. 그 총독부 건물에서도 또 이제 로얄층이 이제 총독실이 되는데요. 로얄층이 몇 건물 층이에요? 4층 건물에서 로얄층이 몇 4층에서 층이에요? 3층 중가운데 3층. 여기에 삼층. 총독실을 만드는데 지금 저 건물에서 보시면 3층 한가운데서 네. 이제 여기잖아요, 내다보시면 여기. 광화문은 당시 없을 때예요. 네. 없고 그러면 지금 세종대로 쫙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자리예요. 시선이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높은 내가 곳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어. 까불지 마. 그러니까 일본인들로서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이 건물 자체가. 사실은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 그 건물을 선전하기 위한 사진 몇 설을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 와중에 이걸 팔았다니 진짜 경제대국 왜 됐는지 알 것 같네요. 봐도 될까요? 깨알 마케팅. 아니 여기 보면은 조선 명소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네. 이거 너무 일본의 입장으로 조선 명소라고 아니,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거 근데 아닌가요? 이 각도가 아까 전에 일본 관광객들이 찍었던 맞아요. 그 각도잖아요. 네. 잘 봤어요.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이거 찍었는데 진짜 예. 소름이네요. 그러네요. 그거 보면 밑에서 찍으니까 훨씬 더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이니까 훨씬 더 맞아, 압도감이 그렇겠다. 있는 거죠. 웅장해 그리고 보여서. 뒤에 우리 네. 궁궐들이 안 보이잖아요. 싹 빼놓을 수 있는 각도기도 해요.